자, 이제는 제8장 정보 이론 및 기타 출제 경향입니다. 자, 이 파트의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왔던, 오래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입니다. 특히 이제 허프만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한테 어려울 거예요. 생소하면서 좀 어려울 것이지만 과거에 나왔던 부호이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남는 기간 얼마 남지 않았죠. 숙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발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자, 이거는 이제 정보량이라고 해서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평균 정보량이라고 해요. 이 평균 정보량을 말 그대로 영어로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두 번 쓴 거죠. 그 엔트로피 기호를 H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세 번 연문법으로 쓴 거예요. 평균 정보량 엔트로피 H를 구해라. 이 말이죠. 단위는 이제 비트 퍼 메시지라는 거죠. 얼마인가. 자, 메시지가 발생할 확률을 줬어요. 이렇게 확률이 주어졌을 때 엔트로피 구하는 것은 각종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에 꼭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엔트로피, 즉 평균 정보량을 구하는 방법은요. 주어진 확률이 있잖아요. 그 확률을 이제 P1이라고 한다면, 이걸 P2라고 한다면, P3라고 한다면, P4라고 한다면, 자, P1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예요. 밑이 2인 로그입니다. 그 다음에 P1분의 1이에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플러스, 그 다음에 P2 곱하기 밑이 2인 로그예요. P2분의 1. P3예요. 곱하기 로그, 밑이 2인 로그입니다. P3분의 1. 아시겠죠? 이제 스타일을 아실 거예요. P4 곱하기 로그, 밑이 2인 로그입니다. P4분의 1 이렇게 구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P1은 2분의 1이에요. 로그, 밑인 로그. P1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1은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P2는 4분의 1이죠. 4분의 1. 로그, 밑인 로그에 4분의 1분의 1은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3가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곱하기 로그 2에 8분의 1분의 1은 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죠? 8분의 1이고요. 16분의 1이군요. 16분의 1이군요. 곱하기 로그 2에 16분의 1은 분의 1은 16이 되죠. 16분의 1분의 1이니까 16이 됩니다. 그러면 로그 계산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죠. 밑인 로그와 이제 숫자가 같으면 이게 1이 되죠.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분의 1이 되고요. 자, 플러스. 자, 요거는 이제 요것은 4는 2의 2승이 되죠. 그럼 로그 성질에서 2가 앞으로 가서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되고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고 로그 2의 2는 1이 돼요.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여기에 이제 8이 2의 3승이 되죠. 3이 앞으로 가면 8분의 3이 돼요. 8분의 3. 그럼 로그 2의 2는 1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8분의 3이 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16은 2의 4승이 되죠. 4가 앞으로 가면 16분의 4는 4분의 1이죠. 16분의 4는 4분의 1이죠. 4분의 1 되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이게 됩니다. 요걸 이제 통분하기 위해서 다 분모를 8로 해보죠. 그러면 요거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4가 되고 8이니까 이제 요거는 그대로 3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2가 되겠죠.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13이 되죠. 그래서 8분의 13이 답이 됩니다. 이 8분의 13을 계산하면은 1.625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엔트로피, 평균 정보량 구하는 건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꼭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 2차 시험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좀 응용된 문제죠. 2019년 1차 때 나왔던 문제예요. 일정 기간 내에 4계절 동안,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비가 내릴 확률을 분석했더니 여름에는 2분의 1, 겨울에는 4분의 1, 봄과 가을에는 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한다면 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봄. 그 다음에 여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있을 거고요. 겨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4계절이 있는데 봄과 가을은 8분의 1이래요. 확률이 얘는 8분의 1, 8분의 1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여름은 2분의 1이다. 이런 말이에요. 겨울도 4분의 1이다. 라는 거죠. 이걸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8분의 A가 4고 이게 8분의 A가 2니까 더하면 8분의 8, 1, 확률이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확률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 4계절 내 비가 내릴 평균 일수를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평균을 구해라. 평균 정보량 구해라. 엔트로피 구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걸 구하고 4계절 동일하게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이 확률이 똑같다고 한다면 확률이 똑같으면 몇일까요? 확률이 똑같으면 4가지니까 4분의 1씩이죠. 확률이 똑같다면 4분의 1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분의 1씩 동일하게 비가 내린다고 했을 때 평균 일수를 서로 비교해서 오차 차이를 구해라 말이에요. 차이. 오차 일수가 몇 비트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한마디로 2번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 확률들을 가지고 엔트로피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 확률을 적용해서 평균 길이를 구해본다 이 말이죠. 그걸 L1이라고 해볼게요. L1.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 구하는 공식 배웠죠. 확률이 P1이라면 P1 곱하기 로그 위치 2인 로그에 P1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면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 위치 2인 로그죠. 그럼 2분의 1분의 1은 2가 되죠. 요거죠. 8분의 1 자, 로그 자, 8분의 1분의 1은 8이 되죠. 자, 요거죠. 4분의 1 4분의 1 그죠? 로그 미치인 로그죠. 4분의 1분의 1은 4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다 계산해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걸 계산해 보면 제가 해놨어요. 4분의 7, 1이 나옵니다. 이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확률이 똑같을 때, 비가 올 확률이 똑같을 때 구해보자 이 말이죠. 자, 그걸 L2라고 해볼게요. L2를 구해보면 어떻게 구해요? 4분의 1 로그 위치인 로그의 4분의 1분의 1은 4죠. 4죠? 이게 이제 똑같은 게 4개가 있을 겁니다. 하나, 둘, 4개가 똑같겠죠. 여기다 4를 곱하면 될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2가 나와요. 2가 나옵니다. 요게 얼마예요? 2의 2승이니까 2가 가면은 4분의 2는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게 4개가 있으니까 4를 곱하면 2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21 비트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차이, 오차가 얼마냐 이 말이죠. 이 차이가 얼마냐? 2에서 4분의 7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2라는 것은 4분의 8이니까 4분의 7을 빼면 4분의 1이 답이 될 것이다. 답은 3번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조금 응용해서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균 정보량, 엔트로피, H를 구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3번 문제로 가죠. 자, 이 3번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입니다. 자, 허프만 코드죠. 자, 별표 3개 놓고 요거를 남는 시간에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왔던 기출문제니까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허프만 코드는 확실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허프만 코드는 뭐냐면요.
자주 쓰이는 코드, 이게 자주 발생하는 코드의 길이는 짧게 만들고 자주 사용되지 않는 확률적으로 적게 나오는 것들은 좀 길게 만들어서 전체 코드를 줄이는 이런 코드를 허프만 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허프만 코드의 특징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허프만 코드의 특징도 별표 3개 해놓고 이것과 이 문제와 더불어서 이 특징까지도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소 평균 길이를 갖는 부호를 만드는 최단 부호 방식입니다. 이게 부호 길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만든 코드다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균일한 부호 길이를 할당한 방식보다 압축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똑같은 길이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압축이 크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부호는 짧게 만들고 자주 나오지 않는 부호는 길게 만들어서 전체 평균을 내보면 훨씬 압축 효과가 있다. 짧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균일한 부호 길이를 할당하는 방식보다는 압축 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에러 심볼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여러 심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죠. 그다음에 통계적 중복성을 제거해 준다. 그다음에 기호의 평균 길이와 엔트로피가 같은 부방식. 요게 또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구해보면 알겠지만 기호의 평균 길이를 구해보고요. 자, 그다음에 평균 정보량, 엔트로피를 구해보면 이 값이 같아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각각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들은 하나만 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만 구하면 정보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기호의 평균 길이나 그다음에 엔트로피나 구해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다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만 구하면 똑같이 답을 하면 돼요. 하여튼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허프만 코드의 특징 별표 3개 놓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프만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먼저 확률을 보죠. 확률. 제일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부터. 그러면 이 중에서 확률이 주어졌는데 자, 5개가 주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주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64분의 35가 제일 높죠. 그래서 이 확률 S4를 먼저 여기다가 적습니다. 64분의 35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심볼로 따지면 이건 뭐예요? 심볼로 따지면 S4다. 이런 말이죠. 뭐 이런 심볼을 안 적어도 되는데. S4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 높은 게 그 다음에 누굴까요? 누굴까? 숫자가 이제 분자가 제일 큰 게 16이죠. 그래서 64분의 16이죠. 요거는 S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은 건 누굴까요? 8이 되겠죠. 64분의 8이죠. S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높은 건 이거 되겠죠. 64분의 4가 되겠죠. 64분의 4가 됩니다. 이게 S5죠. 제일 확률이 낮은 게 S1이네요. 64분의 1이죠. S1입니다. 그래서 확률 순서대로 1번, 2번 순서,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프만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허프만 코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허프만 코드를 이제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 간단합니다. 먼저요, 허프만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요. 자, 여기 A와 A를 먼저 구분합니다. 자, 먼저 잘 보세요. A와 A를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1비트면 돼요. A를 몇으로 하냐면 0으로 하면 되죠. 자, A를 0으로 하면 얘는 뭘까요? 1이겠죠. 0과 1이면 구분하잖아요. 최단위죠.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는 코드는 하나로 만든다는 말이죠. 부호를. 그 다음에는요. 잘 보세요. A하고 A를 구분합니다. A하고 A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A는 1이어야 돼요. 그러면 A하고 A도 0과 1로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A는 1로 시작해야 되고 다시 0이고 A는 1이면 A와 A를 구분할 수 있죠.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원래 1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러면 얘도 1을 앞에 써놓고 다시 두 개의 비트로 0과 1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A하고 A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힌트가 이제 됐을 텐데 그 다음 부호는 어떻게 구해요? 자, 요걸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A하고 A를 구분하기 위해서. A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얘도 그대로 써놓고요. A하고 A를 구분할 때 0과 1로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0, 얘는 1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얘도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요것과 요거 구분할 때 요 세 개는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는 그대로 가져가고 얘하고 얘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해요? 얘는 0, 얘는 1. 이해되시겠어요? 다 끝났어요,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허프만 코드를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부호는 뭐냐? 코딩은 뭐냐? 코딩은 뭐냐? 결론입니다. 얘는 0으로 만든다 이 말이죠. 얘는 심벌을 S4는 0으로 한 비트로 할당한다 이 말이에요. 얘는 결과적으로 얘로 할당한다. 10으로. 얘는 결과적으로 110으로. 얘는 결과적으로 1110으로. 얘는 결과적으로 1111로 부호로 만들어서 전송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확률을 갖고 있는 부호는 한 비트로 할당하고 사용 빈도가 제일 낮은 것은 4비트로 할당을 해서 서로 간을 구분한다 이 말이죠. 그럼 필요한 비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비트 수. 얘는 한 비트죠. 얘는 2비트죠. 3비트죠. 4비트죠. 4비트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평균 길이를 한번 구해봐야죠. 심볼의 평균 길이. 자, 평균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면 되죠. 평균 길이는 확률에다가 이 확률에다가 요 비트 수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64분의 35 곱하기 1이죠. 플러스 확률 64분의 16이죠.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64분의 8 곱하기 3이죠. 64 곱하기 4분의 4죠. 그 다음에 64분의 1 곱하기 4 이렇게 구하면 끝이에요. 이게 심볼 코드의 평균 길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좀 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쉬워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자, 64분의 35죠? 이것도 이제 곱하면 32가 될 겁니다. 곱하면 그러겠죠? 그럼 이거 곱하면 38에 24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 4, 16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20이죠. 그래서 요거 더하면 44가 될 거고요. 요거 이제 더하면 67이죠. 67이니까 1이 되고요. 1이 되고 1이 되네요. 그러면 64분의 111이 되네요. 자, 요거 이제 64분의 111을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요게 이제 1.734 정도 나오네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3번이 나오죠. 자, 어때요? 할만하죠? 먼저 확률이 높은 것부터 순서로 나열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방 코드를 만들 때는 첫 번째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은 한 비트로, 그 다음에 이제 0과 1로 구분한 다음에 1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두 개의 1을 써놓고 0과 1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요 비트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11, 0과 1로 구분하고, 요 비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0과 1로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바로 허프만 코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었고, 같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이 문제가 이제 2019년도 1회차에 나왔던 문제인데, 유사한 문제예요. 자, 전송하고자 하는 5개의 전문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S1 대신에 이제 M1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M2, M3, M4, M5. 5개의 확률을 준 거죠. 이렇게 5개 확률을 준 거예요. 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이라고 할 때 평균 정보량, 엔트로피를 구하고 허프만보의 평균 길이 구해봐라. 두 개 구하는 방법이 똑같다 보니까 값이 같아요. 값이 같습니다.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옳게 구한 것은 그래서 하나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평균 정보량만 구하면 돼요. 자, 여기 밑에 있잖아요. 기호의 평균 길이하고 엔트로피, 평균 정보량이 항상 같은 부호 방식이라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자, 평균 정보량, 엔트로피를 구해보죠. 확률이
2분의 1이죠. 로그 밑이 인 로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분의 1은 2죠. 그 다음에 4분의 1. 그렇죠? 로그 밑이 인 로그죠. 4분의 1분의 1은 4죠. 자, 그 다음에 8분의 1이죠. 8분의 1 아닙니까? 그 다음에 로그 2에 8분의 1분의 1은 8이죠. 16이죠. 그러면 16분의 1 로그 자 2에 16분의 1분의 1은 16이죠. 자 16분의 1 로그 지인 로그의 16분의 1분의 1은 16이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8분의 15가 나와요. 8분의 15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8분의 15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안 해봐도 평균 기호의 평균 길이를 구해봐도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론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끝내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합분만 보고 길이를 구해봐야죠. 자, 어떻게 구해요? 자, 먼저 확률적으로 확률을 구해봐야죠. 자, 공간이 좁으니까 지웠습니다. 확률 제일 높은 게 몇이에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자, 이게 확률이 좁은 게 16으로 하면 16분의 얘가 절반이니까 30이니까 16분의 8이니까 얘가 제일 높죠. 16분의 8이니까 제일 높죠. 그래서 2분의 1. 자, 심볼은 여기는 이제 M1으로 나타냈죠. M1. 여기 전문 M1으로 나타냈죠. 자, 그 다음 확률이 높은 게 이제 4분의 1이겠죠. 이 4분의 1. 그죠? 순서가 4분의 1입니다. 이게 M2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분의 1이겠죠. M3입니다. 그 다음에 16분의 1이 M4고, 16분의 1이 M5. 같으니까 뭐 상관없겠죠. 순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허프만 코드를 만들면 되죠. 코드를 만들면 되는데, 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겠어요. 자, 먼저 자, 이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0과 1로 구분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구분해서 1은 그대로 가져온 상태에서 0과 1로 구분하면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구분해서 1, 1은 가져오고 0과 1로 구분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자, 얘와 얘를 구분해서 1, 1, 1을 가져오고 0과 1로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코딩을 배우면 자, 얘는 뭐로 표시하면 한 비트로 0으로 코딩하면 되죠. 얘는 10으로 코딩하면 되고, 얘는 110, 얘는 1110, 얘는 1111로 코딩하면 돼요. 그러면 필요한 비트 수를 계산해 보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의 길이를 구해 보면 자, 구하는 방법은 확률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요걸 하겠죠. 비트 수 1. 그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1 하겠죠. 8분의 1 곱하기 3, 그다음에 16분의 1 곱하기 4, 16분의 1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가 돼요? 자, 다 같이 이제 16으로 이제 계산해 볼게요. 16으로 통분해 보면 이거는 8이죠. 여기는 이제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니까 똑같네요. 8이고. 자, 이거는 이제 8분의 3은 16분의 6이죠. 6이고 1 플러스 1이 아니라 4를 곱했으니까 4죠. 4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16분의 몇이에요? 자, 그럼 10이고요. 8이 16. 8이 16. 그럼 26에다가 30이 되나요? 30이 되네요. 그렇죠? 8이 16, 20에다가 30이 되네요. 자, 2로 나누면 15가 되고, 자, 2로 나누면 8에 16이니까 8분의 15. 15를 8로 나눠보죠.
8에는 8, 7이 남죠? 8, 7에 8, 8인가요? 8, 8에 64죠? 6인가요? 8, 7에 56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네요. 그럼 1.87 정도 되네요. 1점. 아, 이거 뭐 나누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분수로 나왔죠? 나눌 필요가 없네요. 8분의 15. 괜히 나누고 있었네. 8분의 15. 똑같이 나왔잖아요. 8분의 15.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생 구했는데 이 이론을 안다면 이렇게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엔트로피, 평균 정보량만 구하면 평균 길이, 부호의 평균 길이도 똑같다. 어떤 코드가? 허프만의 코드. 그래서 이 특징을 꼭 알아두세요. 기호의 평균 길이와 엔트로피가 같은 부호 방식이라는 이 특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그래서 이 4번이 대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4번에다 별표 3개 놓으시고 허프만 코드를 공부하실 때는 이 4번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허프만 코드의 특징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인데요. 이게 2019년도 1회차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전체 3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송 오류 확률이 5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2비트 이상 오류가 발생했을 때 확률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전체 3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송 오류가 5분의 1이었다면 2비트 이상 오류가 발생하는 확률. 이거는 이제 공식을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워요. 첫 번째, 자, 2비트 이상이니까 2비트 오류 날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2비트 이상 오류 날 확률이니까 2비트, 그 다음에 3비트 이렇게 따로 구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더하면 2비트 이상의 오류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2비트가 오류 날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구하는 공식을 좀 알아두세요. 전체 길이가 3비트잖아요. 그러면 3의 팩토리얼, 계승입니다. 그 다음에 2비트니까 2의 계승이에요. 2의 계승. 그 다음에 이 전체 길이 3-2비트니까 2를 한 계승. 이렇게 공식을 알아두세요. 전체 코드 길이 3비트니까 3의 계승. 그 다음에 2비트가 오류 날 확률이니까 2의 계승.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3-2의 계승 이렇게 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오류가 날 확률이 아까 어시했어요. 5분의 1이었죠. 5분의 1의 제곱입니다. 제곱. 5분의 1의 제곱. 왜? 2비트니까 2의 2승을 하는 거예요. 3비트였으면 3승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2비트, 2승 곱하기. 자, 확률이 이제 오류 날 확률이 5분의 1이면 오류가 나지 않을 확률은 5분의 4죠. 4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체 코드가 3이니까 3에서 요 2비트니까 2를 뺀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공식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 공식을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요거 이제 3의 계승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요게 2의 계승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없어지고 요건 3만 남죠. 그럼 요건 3-1은 1의 계승은 1이죠. 그래서 요 값은 3이고요. 자, 5분의 1의 제곱이 있고요. 곱하기. 자, 이것도 이제 5분의 4의 1승만 남죠. 1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 25에다 5를 곱하면 125고요. 분자는 3, 1, 4를 곱하면 3, 4, 10이죠. 그래서 125분의 10이라는 확률이 나와요. 자, 두 번째, 3비트가 오류 날 확률. 오류 날 확률은 얼마냐?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전체 비트 수가 3비트니까 3의 계승. 물어보는 것이 이제 3비트가 오류 날 확률이니까 3의 계승. 그 다음에 3-3 계승이죠. 그 다음에 오류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에 3비트니까 3승. 그 다음에 오류가 나지 않을 확률은 5분의 4니까 3-3 하면 3의 3-3은 0승이 됐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럼 요거 약분되고 0의 계승은 1이에요. 0의 계승도 1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5분의 1의 3승 곱하기.
자, 5분의 4의 영승은 1이죠. 그래서 125분의 1이 됩니다. 이게 125분의 1이 돼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전체 확률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125분의 14, 12에다 1을 더하면 13이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보세요. 나눠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0.104가 나와요. 답은 3번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나왔던 문제니까 이 공식을 딱 외워주세요. 자, 저는 이제 이 문제가 근래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 기출문제죠. 이게 이제 계속 연거푸에서 연이어서 2번 연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1과 0을 전송하는데 1이 전송될 확률이 P1인 거예요. 그래서 1이 전송될 확률이 P1이에요. 그게 얼마예요? 1을 전송할 확률이 0.6인 거예요. 그러면 1을 전송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0을 전송하는 확률, 이게 P0인 거예요. 0을 전송하는 확률이 얼마예요? 0.4인 거예요. 0을 전송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0을 전송했는데 0이 올 확률, 이게 0을 전송했는데 0이 수신될 확률이죠. 0을 전송했는데 0이 수신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앞에 있는 게 0을 전송했다는 뜻이고 0이 왔다는 뜻입니다. 0을 전송했는데 0이 왔다. 이 확률이 얼마예요? 여기 있죠. 0.8이다 이 말이죠. 자, 1을 전송했는데 전송한 게 1이에요. 1을 전송했는데 1이 올 확률. 그게 얼마예요? 0.9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힌트를 얻어야죠. 만약에 1을 전송했는데 0이 올 확률가 오류죠. 오류가 날 확률이죠. 이렇게 확률 중으로 1을 전송했는데 몇이 왔어요? 0이 올 확률이죠. 1을 전송했는데 0이 올 확률. 이게 얼마일까요? 자, 보세요. 1을 전송했는데 1이 올 확률이 0.9니까 나머지 0.1이 잘못 갈 확률 아닙니까? 이걸 아느냐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0을 전송했는데 1이 올 확률이죠. 0을 전송했을 때 0이 갈 확률이 0.8이니까 잘못 갈 확률은 0.2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것만 이해하면은 뭐 끝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류율은 얼마냐 이 말이죠. 그럼 오류율은 어떻게 구하냐? 자, 해보세요. 자, 오류율 구하는 거. 자, 오류율은 자 먼저 1을 보냈을 때 1을 보낼 확률을 알아야죠. 0.6이죠. 이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1을 보냈는데 0이 왔을 확률이 오류잖아요. 그래서 이 확률 0.1을 곱하면 돼요. 간단하죠? 거기에다가 0을 보냈는데 1이 올 확률이죠. 0을 보낼 확률은 일단 0.4예요. 그럼 1이 올 확률은 얼마예요? 0.2예요. 이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쉽죠. 0.06 플러스 0.08이죠. 그러면 더하면 0.1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0.14.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몇 번만 연습하면 하실 수 있겠죠. 자, 이 문제가 이제 21년도에 나왔잖아요. 방금 전 문제가 20년에 나왔고, 이제 같은 문제가 연거푸 나오는 게 많지 않은데, 이게 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다. 할만하니까 냈겠죠. 자, 같은 맥락이에요. 이진 대칭 채널에서 이진 디지털 통신을 수행할 때 송신 측에서 0 또는 1에 해당되는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는 수신된 신호로부터 정보가 0인지 1인지를 판단한다. 아래 그림과 같은 조건일 때 수신기의 오류 확률은 얼마냐. 오류 확률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0을 송신할 확률, 0을 보낼 확률이 0.4다. 1을 송신할 확률이 0.6이다. 이 말이죠. 0을 송신했을 때 0이 올 확률. 0을 송신했을 때 0이 올 확률이 얼마다? 자, 0이 송신했을 때 0이 올 확률. 요거네요. 0.8이다 이 말이죠. 여기다 써놨네요. 0.8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0이 송신했을 때 어디죠? 이제
0을 송신해서 0이 왔을 때 0.8 여기까지 했죠. 1을 송신했을 때 1을 송신할 때 1이 올 확률 여기다 써놨네요. 0.9다. 그럼 여기는 이제 써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자, 1을 보냈는데 0이 올 확률은 얼마다? 여기 표시를 좀 잘못했는 것 같네요. 그죠? 자, 먼저 0이 송신됐을 때 1이 올 확률. 앞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여기가. 자, 0을 송신했을 때 1이 올 확률 이렇게 써야죠. 확률이 얼마요? 하여튼 0.2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은 또 어떻게 해요? 확률로 또 쓴다면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1을 송신했는데 뭐가 왔을 확률? 0이 왔을 확률 이렇게 써야죠. 자, 이게 얼마예요? 하여튼 0.1이다. 뭐 써놓은 건 잘못 써놨습니다. 하여튼 의미는 아시겠죠? 1을 전송했을 때 0이 올 확률이 요거다 이 말이죠. 0을 전송했을 때 1이 올 확률이 요거다 이 말이에요. 일단 그럼 오류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자, 오류 확률 똑같습니다. 자, 먼저 0을 보냈을 확률이 0.4고요. 0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1이 왔을 확률이 0.2예요. 그 다음에 1을 보냈을 확률이 0.6이죠. 1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0이 왔을 확률이 얼마예요? 0.1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08에다가 0.06이 돼서 이것도 0.14가 되겠네요. 답은 똑같네요. 4번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로 가죠. 신호의 전송 이득을 표현하는 데시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P1은 입력 전력이라고 했고요. V1은 입력 전압, I1은 입력 전류. 자, P2는 출력 전력이고 V2는 출력 전압이고 I2는 출력 전류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옳은 건 우리가 전력을 데시벨, dB로 나타낼 때는 10로그를 취해야 되겠죠. 10로그 전력비로 구해야겠죠. 그다음에 전력을 똑같이 데시벨로 표시할 때는 10로그 맞았네요. 입력분의 출력 맞네요. 답은 2번이 맞았네요. 전압이 주어질 때는 20로그를 취하겠죠. 전류가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 몇 로그? 20로그를 잰다.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답은 2번이 맞았어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어떤 증폭기의 전압 이득이 100배래요. 그러니까 전압이니까요. 몇 로그를 취할까요? dB를 구할 때 20로그. 꼭 알아셔야 됩니다. 20로그 전압이 100배라고 했으니까 100. 그러면 20로그 100은 10의 2승이죠. 그러면 2가 앞으로 가서 40이 되고 로그 10은 1이니까 40dB다. 금방 나오죠. 이게 이제 2019년도 2회차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만 나와준다면 문제가 없겠죠. 10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푸는 요령이 있어야 돼요. 자, 로그 밑이 11로그가 0.3으로 줬어요. 로그 2가 0.3이라는 건 주지 않아도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자, 23 dBm이 몇 밀리와트냐 이 말이죠. 자, 원래 정의가 이제 dBm은 이게 1밀리와트가 기준 전력이라고 했어요. 기준 전력이 1밀리와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와트는 전력이니까 10로그를 취했던 거죠. 기준이 1밀리와트다 이런 뜻이고 전력을 계산했더니 이게 나왔다. 이 전력을 구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을 약분을 하면 여기에 2.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밀리와트분의 P는 자, 밑이 10이니까 10의 요 승이 되는 거예요. 2.3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산기를 누르면 상관이 없는데 계산기를 어떻게 누를 것이냐. 계산기를 안 갖고 가는데 계산기가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요령을 외우고 갖고 가시라 이 말이죠. 10의 2.3승은 10의 2승 곱하기 10의 0.3승이죠. 그죠? 그래서 10의 0.3승을 알아라 이 말이죠. 이걸로 알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2는 밑이 10이니까 10의
0.3승 이렇게 바꿀 수 있죠. 10의 0.3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의 0.3승이 반대로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0의 0.3승이 몇이에요? 이게 2예요. 그럼 곱하면 몇이에요? 200이죠. 그래서 고로 P는 200에다가 넘어가면 밀리와트, 1밀리와트를 곱하면 200밀리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00밀리와트.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이런 푸는 요령을 숙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